안녕하세요. 아저씨들의 말도 안 되는 감성.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말감 2회. 어느덧 2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파일럿이었으니까 사실상은 1회 가까운 2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작가야입니다. 네, 이작가야와 함께하는 도토상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난번 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기소개를 안 했어. 이름도 얘기도 안 했고. 네, 아이고 소개하기 참 변변치 않은 인물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를 해야겠다. 네. 저는 이작가야고요. 제 소개는 누군가에게는 아저씨, 누군가에게는 오빠. 아저씨와 오빠의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이다. 딱 나이가 그 경계에 서 있는 나이.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이제 아저씨 되는 거죠. 이제 내년쯤 되면 완전히 아저씨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이작가야 친구 도토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나이대랑 뭐 주변 지인들은 다 아저씨인데 보면 아저씨 같지 않은 그런 아저씨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줌마 같은 건 아니고요. 우리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죠? 네, 저희 프로그램은 딱히 뭐 정체성이랄 게 없는 신변 잡기적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나를 주변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네. 그런데 쓸데없이 둘이 만나서 존댓말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영화, 음악, 사회, 정치, 전자제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품평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품평이라는 것의 수준이 그냥 아저씨들 수준에서. 그렇죠. 편협하고 옹졸하고. 거기다 비겁하면서.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무사한 일. 이런 안빈낙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품평도 무사히. 뭐 이런 거. 네. 어떻게 한 주간 뭐 하고 지냈어요? 네. 글쎄 영화 숙제가 떨어져가지고 영화 2편 봤고, 그리고 먹고 사느라 출퇴근하고. 그리고 직장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드러나네요. 또 간간히 좀 이렇게 약주도 좀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재 개그지. 아재. 그냥 무슨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네네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영화 2편 보고. 네네. 어젯밤에는 스파클링 와인에. 네. 잘못 골라서 너무 달았어. 너무 달아가지고 이 설탕을 얼마큼을 넣은 거야? 스파클링 와인에다가 라면 부셔서 반병 먹었죠. 저도 어저께 이게 난척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와인이 요즘에 편의점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골라가지고 한 병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또 와인이 분명히 포도로 만들었을 지인데 왜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달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취했구나 하면서 마셨습니다. 포도 스파클링 와인에는 막판에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을. 사실이에요? 네, 사실로. 그래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인 라벨에 적혀있는 포도 100% 이거는 그 품종, 포도는 그 품종이 100%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내가 쓴 이 포도는 100% 포도인 게 맞다. 70% 이거 쇼비뇽 분량 70%면은 70%만 그렇죠. 70%만 올랐거나 아니면 한 알에 70%만 잘라서 아니면 자두가 들어갔거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구만요. 도토상이나 이작가야나 비슷한 한 주를 보냈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즌 2로 넘어가면서 닉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디 가서 도토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도토상이라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인 거야. 도토상 괜찮은데? 괜찮은가요? 이게 약간 또치 느낌도 나고. 너무 이렇게 도토상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래도 도토상이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렇게 할 텐데 이작가야랑 같이 놓이니까 너무 외색이 짙고. 오늘 입고 온 티셔츠도 외색이 티셔츠인데 그렇긴 한데 이거 어쩌겠습니까? 이거 손에 닿는 대로 집어 입는 건데. 그러니까 손에 닿을 만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더라도 외색에 어긋남이 없다. 정체성 자체가 친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7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곧 청산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영화가 이제 군함도였잖아요. 네네. 군함도 이제 친일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군함도 지난주 AS를 한번 해볼게요. 그 하나 그 옷 못 짚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네. 군함도가 독과점 논란에 시달리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배급이 감독 책임인가요? 아니죠. 그 유승환 잘못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유승환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승환을 까죠? 근데 우리가 그 군함도 하면서 얼굴에 야 책임자 나와 사장 누구야 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은 유승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CJ 사장 나와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여기 뭐 알만한 사람들도 뭐 내가 그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댓글들 보면은 그래도 뭐 영화에 관해서 한 방구 낀다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 댓글 달았는데 이렇게 승환을 욕하고 그러는데 사실 배급 극장 잡고 스크린 수 잡고 이런 게 감독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리고 왜 감독한테 그 저기 사과를 하라고 하면 뭐 책임을 묻는 건지 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신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들 보면 편집권조차도 100% 감독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끌어다 주는 사람들이 야 시간을 좀 짧게 해서 극장에다가 한 번 상영을 더해서 관객들을 그만큼 더 끌자라고 하면 관객은 그 감독은 신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흐지부지 그냥 끌려가고 발언권이 작아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 자체가 이제 파워가 있는 감독, 좀 저명한 감독으로 넘어갈수록 발언권이 점점 커지면서 배급이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입김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환 너 정도 되면 우리가 믿는 유승환이 그렇지 우리가 믿는 유승환이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뭐 월권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감독에 관한 뭐지? 헐리우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편집 감독이 따로 있대요, 다.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감독은 그냥 촬영만 하고 네. 편집은 다른 놈이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 편집은 또 다른 놈이 그렇죠. 하고. 포스터는 또 다른 나라에 외주 주고서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 포스터를 되게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분화가 돼 있고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책임까지 유승환 감독한테 묻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감독이란 그 단어 자체가 그 영화를 총괄하고 영화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운영하는 뭐 그런 직책이잖아요, 일종의 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대중들이. 그 옥자의 경우에는 그 배급 관련해서 봉준호 감독이 사과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과의 포인트는 원래 넷플릭스 제작인데 극장 개봉 계획이 없었대요. 네네. 그냥 넷플릭스에서만 트는 걸로 이렇게 제작사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거는 좀 큰 스크린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자기가 그 넷플릭스에 설득을 해서 극장 개봉을 잡은 거래요. 그 잡게끔 한 거래요. 그 정책을. 그 봉테일이니까 디테일한 요소들이 화면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겠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제작사를 그렇게 욕심내서 설득해서 논쟁들이 많잖아요.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내가 괜히 설득했다. 라고 한 그거에 대한 사과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그 제작자들이 그걸 잡게 했다. 근데 이 군함도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이 문제에 그 사과를 했던 시점이 그때 비슷한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간혹 IPTV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 뭐라고 하죠? 홀드백이라고 하나?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보여줘라.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다 떨어진 다음에 텀을 두고 그 다음에 IPTV로 넘어가야지. 너네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 시장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극장과 동시에 나와버리면 야 집에서 편안하게 IPTV로 보지 왜 극장을 가겠냐라고 해서 이제 극장 쪽에 기존 권력들이랑 좀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의 연속성에 있지 않나 싶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홀드백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잦을 텐데.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도 욕먹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딱히 홀드백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렇죠. 안 그래도 극장 찾아갈 사람 찾아가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 차 번호판 플레이트에 차 넘버 밑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잖아요.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걸 영어로 써놨는데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 BMW의 슬로건입니다. 어디 차 번호판 밑에요? 번호판 테두리 밑에 이렇게 써 있지. 그리고 볼보 같은 거는 For Your Life 뭐 이렇게 써 있고. 그걸 현대가 베껴서 요즘 현대가 쓰지. 현대 For Your Life. 번호판 이렇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봤는데 시청에서 BMW면 이거 아니지,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시청에서 주는 거는 그 테두리 그 딱 번호판만 주는데 그 번호판에 테두리 케이스지. 프레임. 케이스. 네. 그 프레임에 써 있는데 그렇구나. 제 차 프레임에 Don't Hold Back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홀드백 필요 없죠. 그래서 홀드백은 필요 없다. 네. 없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지난주 에이스 중에 도토상님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저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사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너무 제가 흥분하고 그 저희가 녹음을 토요일 오전에 하거든요. 주로 이 시점에는 항상 그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알코올이 살짝 잔존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3대 영양소지. 3대 영양소 6대까지 내려갔어 요즘. 3대 영양소 시대가 좋아졌구만. 그래서 그냥 듣기에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망아지처럼 날뛰지 않았나? 아니 뭐 그런 거 잘 못 느꼈었는데 뭐 또 한 번 또 다른 거는요. 아니 뭐 나는 내 목소리만 들으니까. 네. 그 3대 영양소가 네. 그거래요. 알코올, 네. 카페인, 니코틴. 그래서 3대 영양소가 뭐 그거라고 합니다. 직장인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렇군요. 이게 그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좀 블랙 코미디라는 문구 같아요. 그러지 정말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인 것도 힘든데 또 직장인이야. 거기다 비정규직이야. 그러면은 아유. 금주 영화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하고 헝거 요 두 편. 네, 맞습니다. 그 마이클 패스벤더 그렇죠. 주연의 네. 요 두 편 영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군함도 전쟁 그 2차 대전 영화 네네. 덩케르크 그리고 네. 2차 대전에 똑같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네. 그 군함도 네. 이게 맥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군함도의 꼬리를 이어서 그런 또 제국주의 군함, 피해자들 네. 그것에 대한 저항을 그린 또 이제 헝거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헝거에 주연했던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한 최신작인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이렇게 쫙 이게 맥이 있게 연결돼서 갑니다. 이걸.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에서 침범을 모티브로 뭐 불법 침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한번 화성 침공. 화성 침공 이런 거 있죠. 일단 먼저 저기부터 하시죠. 그 헝거. 네. 일단 헝거가 무슨 뜻이죠? 헝거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 굶는 거죠. 네. 굶는 거. 나는 뭐 옛 거, 뭐 네. 헌거. 이게 아저씨 감성이다 이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헝거에서 한 줄 평을 지난주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도 준비를 안 했지만 헝거에서 이 헝거를 가지고 아저씨 개그로 살짝 승화시키면서 한거로 한번 뭔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헌게 나와버리면 아니 영화도 헌 영화잖아. 2008년도 개봉작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영원히 헐었다는 거죠. 헌거라는 거지. 배경은 기본적인 배경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81년도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단식 투쟁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그 단식 투쟁이 영어로 헝거 스트라이크랍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라고 해서 아이리시 헝거 스트라이크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IRA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그 리더 그 옥중 리더였던 보비 샌즈가 그 옥중에서 투쟁하던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영화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 영화가 네. 한 인간이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네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남영동을 제가 영화를 못 봤는데 듣자 하면 그러니까 그 되게 고문. 우리는 왜 이렇게 본 거보다 들은 게 많아? 아니 뭐 귀는 두 개고 눈도 두 개네. 아 참. 이래서 눈이 하나여야 되는데. 눈을 감아도 귀는 계속 들리니까. 그게 저도 참 이게 번외인데 눈꺼풀은인데 왜 귀꺼풀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는 걸 왜 다 들어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무튼 남영동에서 보면은 봤는데 또 안 봤다고 해놓고 남영동에서 이렇게 들으면 듣자 하니 그 막 고문 당하면서 이렇게 그 막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붕괴돼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처연하게 담담하게 천천히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헝거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헝거도 들었나요? 안 보고? 아니 봤죠. 네. 이제 눈과 귀가 경계가 없어. 경계인. 네. 마이클 패스벤더가 영화 한 20분 정도 지나서 나오잖아요. 네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일찍 죽어 없어지더라고요. 교도관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도 2번 봤는데 한 번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교도관이 아침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고 빵 부스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걸 톡톡 털어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바로 안 타고 차 밑을 이렇게 살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그 자기 교도소로 출근하는데 그런 장면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사회 분위기를. 그 IRA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막 테러를 영국군에게 영국의 정부의 테러를 막 가하고 있으니까 이 영국 정부의 그 공무원인 교도관도 이 자기 차에 폭탄이 장치되지 않았나 그냥 살펴보고 이게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시절의 그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그 영화를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되게 사전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한 다음에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추 이렇게 내용을 아는데 사실 진정한 영화광들은 그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을 때 비디오 가게 가지고 랜덤으로 아무 비디오나 뽑아가지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본 사람이라고 치면 그 교도관의 일련의 행동은 보기에 이제 연쇄살인범인가? 요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도 그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 영화 보고 나서 정보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니까 그게 폭탄 찾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다 안 다음에 인지를 한 다음에 보면은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창문 안에서 처음에 와이프가 그 교도관 와이프가 커튼을 살짝 꽂히면서 불안한 듯이 남편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 와이프야? 이웃 사람 아니야? 같은 집에서 와이프 밥 차려줬으니까. 밥 자기가 차려 먹은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와이프 3번 봐야 돼. 나 이웃 사람, 이웃 사람인 걸로. 요거 제가 그 스티브 맥킨 감독에게 메일 보내서 혹은 사실혼 관계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주세요. 아니면은 저길 수도 있지. 내 연애. 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각 감독들이 보면 이제 자기 지인들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감독이 와이프거나. 스티브 맥퀸 감독이 결혼을 했나요? 어쨌든 그 아무튼간에 와이프라면 그렇게 쳐다봐서 뭐지? 저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번듯하고 각 잡혀 있고 이런데 연쇄살인범 같은 기질이 좀 있어서 와이프한테도 폭력을 가하고 와이프가 항상 억눌려 있고 불안해하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당시 배경 지식을 이렇게 서치해서 보면 교도관들이 9명이 살해됐다고 해요. IRA 요원들한테.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의 무사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안한 듯이 내다봤다라고 생각하면 또 맞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량이 폭파될 수도 있으니까 문 밖으로 같이 나오진 못하고 집 안에서 안전하게 살짝.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죽나? 안 죽나? 굳이 폭발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사하게 잘 나가나. 그래서 나는 저 남자가 초반에 보면 그 디테일들이 진짜 결벽증인가 옷 쫙 개놓은 걸 찾아 입고 막 이런 걸 보면 결벽증인가 싶기에는 바닥에 너무 어렵지 않게 빵부스러기 떨어뜨리고 그리고 차 밑에 나 그 장면에서 불편했어. 씨발 저거 더럽게 다 비슷해. 그리고 그 차를 밑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면은 그냥 애들 놀다가 공이라도 끼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꼬치 이렇게 캐 묻는 사람이 차 출발할 때 또 문을 안 닫고 가. 차 그 게이트 있잖아요. 낮은 게이트. 차 문을 이렇게 열고서 나간 다음에 문을 안 닫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와이프 몫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열어봤나?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 연쇄살인범은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참 이 영화는 안 본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몇 만이나 보겠어요? 한 7만? 5만? 네. 아니 4천 명? 안 본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인기가 좀 좋으니까 좀 봤으려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맥킨 감독도 뭐 저명한 감독이죠 이제는. 이제는요. 네. 그래서 그 먼저 좀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아일랜드는 잉글랜드한테 계속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강점기를 겪은 것처럼. 또 감정이입이 되죠. 네, 그렇죠. 이거를 아주 진짜 멋있게 다룬 그 보리밭이 부는 바람이라는 그 영화 명작이었죠. 켄 로치 감독. 켄 로치 감독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그 노동자 좌빨의 그 신 같은 감독이죠. 아무튼 그 영화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랑 역사가 되게 비슷합니다. 아일랜드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의 강점기를 겪는 와중에 그 독립군으로서 그 활동한 게 그 IRA 아일랜드 공화국군인데요. 그렇게 저항을 하던 와중에
72년도에 데리라는 도시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던 그 아일랜드 시민들에게 잉글랜드의 공수부대가 시위대에 발포를 해서 13명의 민간인이 죽은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그렇죠. 비슷해. 네. 이 시위가 왜 벌어졌냐면 잉글랜드가 아일랜드에서 재판 없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수감시킬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13명이나 죽고 그때 영화의 주인공 바비 샌즈는 그냥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시위와 관계없는 근데 그냥 체포돼가지고 수감됐대요. 그래서 10몇 년형을 받았답니다. 그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그래서 이제 바비 샌즈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자동차 밑에 살펴보고 출근하는 교도소장은 그 교도소의 교도소장인지 관인지 교도관인 것 같아요. 교도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바비 샌즈가 이 옥중에서 이 사람들은 독립군이니까 포로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일반 잡범 취급을 하지 말고 교도소 내에서 했는데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 포로의 지위, 정치범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일반 잡범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강제 노역도 시키고 죄수복도 입히고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항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난민으로 와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이 난민주의를 인정해 달라. 나는 뭐 정치적인 탄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와 있으니까 난민주의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신청하면 한 3% 정도가 난민주의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내 정치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단 자체를 이제 막아버린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보내고 한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IRA가 영국의 무슨 MI6 같은 이런 비밀 조직인 줄 알고 첩보 활동하고 물론 하긴 했겠지만 했겠지. 네. 그런 건 줄 알았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줄거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스티븐 맥퀸 감독의 그 데뷔작이랍니다. 장편 데뷔인데 네. 이거 역시. 하나로 칸이나 이런 데서 상을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거장의 데뷔작으로 거장의 반열에 들어섰답니다. 이 양반은 상복 있는 사람이야.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스티븐 맥퀸 감독의 다른 영화들 보면 뭐지 노예 12년? 노예 12년하고 쉐임. 네. 그런 거 보면은 마이클 패스벤더랑 궁합이 잘 맞아요.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30대였대요. 네네.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계속 무명이고. 그래서 그 집이 그 칵테일 바, 레스토랑 뭐 이런 거를 집이 하고 있어서 칵테일 막 연습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이다. 아우 나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씨발 그만해야 되나 봐. 뭐 이러던 찰나에 요거 찍어갖고 완전 빵 터졌잖아요. 개빵 터졌죠. 그랬으니까 이제 스티븐 맥퀸이 야 나 뭐 좀 크게 좀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와야죠. 쫄래쫄래 그냥 바로바로. 이건 뭐 그냥 인생의 인생 한 방을 그냥 안겨준 감독이니까. 그 스티븐 맥퀸 감독이 그 일렉트로닉 뮤직 하는 그 케미컬 브라더즈랑 상당히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케미컬 브라더즈가 처음에 그 데뷔할 때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븐 맥퀸 원래 미술하던 양반이래요. 그 팝아트 하시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있어요. 벽에 똥칠 그렇게 예술적으로 똥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똥칠을 이제 그 감옥에 수감된 IRA 그 요원들이 투쟁을 하죠. 감옥 안에서 먼저 단식 투쟁하기 전에 불결 투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똥칠 투쟁하죠. 샤워를 거부하고 죄수복을 안 입고 교도소 규정 중에 그게 있었대요. 교도소 감방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죄수복을 착용해야 된다. 의복을 착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자기네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다른 죄사 다른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죄수복을 안 입고 우리 사복을 입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으니까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투쟁을 벌였잖아요. 담요 한 장만 입고 그 버티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담요 한 장만 입고 있으니까 건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방 안에서 다 똥을 싸고 샤워도 거부하고 또 불결하게 함으로써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벽에다가 그 똥을 칠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 똥을 칠하는 게 투쟁이나 저항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전주교도소에서 2년 그렇죠. 군생활을 2년 동안 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느끼는 바가 하나는 그래도 저 당시에 영국 교도소는 그래도 상당히 인권이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영국 교도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주 교도소 같은 한국 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이 그 안에 있죠. 뺏기통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뻥 뚫려 있는 걸로. 네, 안에 있어서 물론 이제 막 문이 있어가지고 똥 싸는 장면을 가린다거나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벽에 똥칠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같은 복도 안에 마주하고서 몇 개 이렇게 수감실이 있는데 다 걔네들 끼리끼리예요. 그죠? 왜냐면 오물투척하면은 그 문 밑으로 해가지고 소변을 받았던 소변을 쫙 내는 거 보면은 그 복도 안에서 애들이 동시에 쭉 내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네네네. 그냥 나온 장면만 있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했냐면 음식의 일부분을 그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 음식을 개에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문 밑에 문틈 밑에다가 이렇게 빗물 바지 같이 살짝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았던 오물을 쫙 부어서 오줌 자체가 다 복도로 줄줄줄 흘러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장면 난 왜 두 번 봤는데 그걸 못 봤지? 그거 편집됐나 보네. 어디 뭐 전체 이용가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거기서 보면 누가 오물투척이라고 외치면 그 사동에 다 울리잖아요. 그 소리가. 그러면 애들이 동시에 오줌 문 밑으로 오줌 줄줄줄 흘러 나온다고요. 그런 걸로 봐서 얘네들은 다 지네들끼리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일단 방에다가 그렇게 똥을 바르고 뭘 하고 하면 교도관들이 들어오려고를 안 하죠. 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어느 정도 자치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옛날에 그 전주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수감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있으면서 얘기를 듣자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재소자들이 똥을 퍼가지고 뿌린대요. 그러면은 뭐 물리력으로 때리고 밟고 해가지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교도관들이라든가 경교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물리적으로 때리고 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똥 묻는 거잖아. 똥을 막 퍼가지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독 있으니까 똥에는. 네, 그 똥 올라오면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벽에다 똥칠 쫙 해버리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걔들이 두 번 들어올 거 나 거기 그쪽 사동 안 가 하면서 한 번만 들어오게 되고 어느 정도 그 자치구 비슷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 도구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똥이. 그렇고 뭐 이제 뭐 그 샤워를 거부하고 면도와 그 이발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불결투쟁의 일환으로서 뭐 똥칠하는 것까지 똥칠갑 하는 것까지도 뭐 같이 썼는 것 같은데요. 그 보면 그 똥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벽에 그 동심원을 이렇게 쫙 그려놓는 데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 아까 스티브 베킨의 그 예술가 똥 동심원, 똥심원 가죠? 똥크레트네. 이게 좀 이게 그 시절에는 그게 유행이었나? 어쨌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하필 그렇게 예술적으로 똥을 칠해놨죠. 똥도 칠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그 벽을 다 메우려면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감독이 연출한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제 고압 살수기로 벽에 묻은 똥을 이렇게 싹 치우잖아요. 닦는데 이 물이 똥을 한 번에 이렇게 칠했었으면 애들이 동시에 굳기가 시작됐을 테니까 물을 뿌리면 같이 떨어질 건데 이 동심원 겉에 똥동심원이 살짝 지어지면서 안에 켜켜이 쌓인 다른 레이어의 똥동심원이 살짝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의도한지는 안 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차례 똥을 발랐구나 동심원으로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수행하는 자세로. 네 그렇죠. 계속 그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기서 그 명장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명장면 중에 신부님하고 대화 장면 있잖아요. 그 롱테이크로 찍는. 그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어떻게 외웠나 모르겠어. 뒤에 프롬프터라도 이렇게 해놨나? 어쨌든 거기서 보면은 패스벤더가 그 죽음을 각오한 단식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영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음 세대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동심원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호수 가운데 떨어진 첫 번째 돌이 돼서 이 원이 하나가 생기면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큰 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장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영화에서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해석을 막 하는 거지. 나중에는 뭐 에반게리온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었나 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자면 그 롱테이크 16분에 걸친 둘이서 대화 면회 씬
그 롱테이크 그거를 하려고 둘이서 방을 잡고서 뭐 며칠째 3박 4일 동안 둘이 같이 방을 잡고 연습을 했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부 역할했던 스머글러. 그 밀수꾼 아저씨. 그렇죠. 양파의 기사. 네. 그분 네. 무슨 커닝햄인데 이름은 까먹었네요. 네. 그분 어땠어요? 그 연기가? 그리고 근데 연기 좋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네. 그 16분에 걸쳐서 네. 그 한 16분 되죠? 그 롱테이크 네, 16분이요. 네. 자세를 한 번도 안 바꿔요. 이게 다리를 텐데. 꼬은 그 장면에 네. 등을 살짝 이렇게 삐딱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서 네. 이렇게 네. 한쪽 테이블에 올리고 담배 손 들고 자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아. 역시. 이분이 이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꼬고 있어도 이게 다리가 저리잖아요. 네네. 내가 볼 때 네.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덩케르크랑 같이 이렇게 가죠. 서양인들은 허벅지에 항문 있고 다리는 안 저리다.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그 다리를 꼬고 그렇게 오래 네. 있을 수 있나? 이게 그래서 네. 그 집중력이 되게 돋보였다. 네. 진짜 마네킹 같이 망부석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분이 그 신부 연기를 하려고 정말 신부들의 삶과 하루 24시간을 쫙 쫓아다니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자세도 안 바꾸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행동이 뭐가 있겠느냐, 신부들. 고해성사 할 때 고해성사실 안쪽에 그렇죠. 들어가면은 뿌시럭거리는 소리도 잘 안 낼 것이고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 계속 밖에 단련돼 나가나 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고 그것 자체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신부다. 그 장면이 되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 장면 얘기를 좀 더 하면 되게 좋았는데 초반에 이제 그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이야기를 네네.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시껄렁한 농담에서 주고받는 그 유머, 네네. 아주 시니컬한 네. 그리고 자기를 살짝 비하하면서 하는 네. 그 유머, 영국식 농담 아닙니까? 뭐 영국인이 했으니까. 네. 영국인이라고 하면 싫어하려나? 아일랜드식 농담. 네네. 그 농담 되게 재밌었고 이야기가 점점점 이제 초반에 그 에피타이저로 했던 네. 시시껄렁한 농담을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도 네. 계속 아주 시니컬한 그 풍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그 가다가 야 이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이렇게 점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편지 쓰는 법. 야 편지 시작할 때 무조건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 그건 날씨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순서를 주잖아요. 그런 전형을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대화 자체가 너무 잘했었어요. 이거 각본도 스티브 맥킨이 있었나요? 이거 각본은 따로 있겠죠? 아니 같이 썼나? 이거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네요. 잘 모르겠는데 뭐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자기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뷔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게 없어요. 그 정보가 없네요. 다운받았나? 그 장면 되게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도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롱테이크 16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컷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다음 컷이 넘어가는 게 잿더리랑 그 담배 든 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정적이 흘러요. 아무것도 없이 손만 살짝 비추는데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겠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마지막은 그 대화씬의 마지막은 비벼 끄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잿더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비벼 끄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대화. 그 비벼 끄는 거에서 아무것도 못 느꼈나요? 글쎄요, 저는 흡연자가 아니라서. 그 막판에 맞아요. 담배 주고 가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네네. 신부가 이제 얘가 자살을 신부는 말리려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또 기독교적 논리에서 봐도 네. 카톨릭의 논리에서 봐도 자살하는 거는 죄악이니까 네. 보비 샌즈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신념을 따르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타살이다. 네. 뭐 이거 주장하면서 막 그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설득이 안 되고 혹은 뭐 신부가 설득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내 양심상 나는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일어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네. 하고 일어나는데 담배를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양담배니까. 네. 패스랜더가 담배 놓고 가도 된다. 안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이었나요? 요한복음을 찢어서 핀다. 필 거다. 그러니까 탁 놓고 가는데 그 장면도 그 아주 심각한 대화 끝에서 그리고 또 유머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아 너무 뭐랄까 이게 네. 웃기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면서 네. 멋있기도 하고 그랬네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주인공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농담 한마디 던지는 자기 거.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담 한마디 던지는 게 근데 뭐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아무튼 그럴 때마다 울림이 있죠. 아주 좋았고 그 이외에 뭐 좋았던 장면 좋았다기보다는 인상 깊었던 제 장면은 네. 영화 초중반에 네. 그첫 수감되는 장면이 있어요. 새로 잡혀온 IRA 요원이 잔뜩 쫄아 있고 쫄아 있고 그 교도 소장으로 보이죠. 그 사람 소장실 앞에서 네. 이제 잡혀온 채로 사복 청카바 입고. 네네. 근데 얘가 거부해요. 난 제수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싶다. 네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교도 소장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옷을 쓱 벗잖아요. 네. 그 배우 네. 네. 폴 맥카트니 닮았습니다. 닮았네요. 네, 닮았네요. 그래서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네. 그 단식 투쟁에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굶어서 죽어가는 와중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침대에 네. 누워 있을 때 네. 어떤 그 수염 나고 머리 곱슬거린 남자가 와가지고 침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음소거가 돼서 말은 안 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아마 마이클 패스벤더가 그 정도 쇠약했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거겠죠. 네네.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근데 그 사람 외판원인가요? 누군가요? 일단 네. 그거고 눈이 왜 이렇게 커? 그 사람 눈 봤어요? 또 물론 봤을 텐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그럴까봐 내가 네. 그 화면을 찍어왔어. 네네네. 여러분도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장면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이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람 눈이야? 뭐 돋보기 아니네. 그 요즘 나오는 그 사진 네. 조작해주는 네, 앱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눈 크게 해주고 턱 깎아주고 그 앱에서 눈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놓은 그런 얼굴이야. 이거는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건 기형이네요. 살짝 돌연변이시네. 아무튼 뭐 누군가 싶어요. 그분은 왜 그런 장면이 왜 났어? 그게 아마 이 사람 버비 샌즈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교황청에서도 사람을 보내고 유엔에서도 특사를 파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단하라고 뭐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지 뭐 설명이 없으니까 뭐 영국 사람이나 아일랜드 사람이면은 설명 없어도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는 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은 뭐 산화머니 뭐 이런 데서 대출 받으라고 오신 분인가? 그래 상주에서 왔겠지. 곧 그러네요. 상주에서 왔겠네요. 아일랜드의 그 구국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희화하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한국말 모릅니다. 아무튼 뭐 바비 샌즈도 재밌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그분 신부님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몰랐는데 보비 샌즈가 연행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몰랐는데 그거를 알고서 본다면 투사를 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는 현장에서 그게 그 전에도 IRA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고 어쨌든 체포된 거는 그 시위 현장 근처에 차에 있었는데 네. 그냥 그 체포됐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죠? 테러 방지법 네네. 이런 것처럼 아무런 뭐 증거 없이 뭐 영장 없이 사람 구속할 수 있고 잡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영국에서 입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희생된 거죠. 그냥 명동 지나가다 한 대 맞는 것처럼. 그 전에 네. 이미 그 전에 그 3년형을 한번 살았어요. IRA 활동으로 3년형을 한번 살았어요. 그러면 뭐 투사네요. 그 다음에 요걸로 뭐 10몇 년형을 받았대요. 그리고 27살에 타계했으니까 그러면 맞아요. 인생에 맞아. 반 이상을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내신 거예요. 네. 마이클 패스벤더가 77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가 2008년도 개봉했으면 뭐 촬영은 한 2006년 정도에 한다고 뭐 나이대가 뭐 비슷하네요. 27. 30살 때 이미 30대 때 했다니까 뭐 이건 좀 독립 영화니까는 네. 7년에 촬영해서 8년에 개봉하거나 8년에 촬영해서 8년에 개봉했을 수도 있죠. 저 요거는 이제 번외인데 네. 그 번외가 이게 오늘은 좀 늦게 나왔네. 네, 저번에 시작하자마자 네. 번외가 나왔는데. 요걸 앞으로 좀 당겨져요. 옮겨져. 편집해서 네. 거기 그 본격 감량 무비들 있잖아요. 본격 다이어트 무비들. 그 중에 하나라고 맞죠, 보는데 맞죠. 이것도 진짜 엄청난 감량했더니 머시니스트에서 진짜 빽빽 말라서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그 한국 영화 내 사랑 내 곁에 거기서 막 무슨 병이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랑 마션에서 보면 마션에서 그렇게 나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말랐던 생각은 안 들던데.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션에서는 대역을 써요. 그 알몸의 뒷모습만 나올 때. 그래서 마션같이 이렇게 똘똘하게 감량을 할 수도 있는데 대역을 써가면서 이거 독립 영화였으니까.
그렇죠. 뭐 제작비 네. 안 뭐 굶는데 제작비 드나. 그러니까 네. 하루에 그 600칼로리 정도만 먹으면서 네. 했다고 그러대요. 그 김혜리 누나 말로에 네. 따르면 그럼- 김혜리 누나 목소리 너무 예뻐. 아이씨, 김혜리 혜리 누나 한번 제가 좋아해요. 아무튼 그렇고 스파클링 와인 한잔 하자고 해요. 아이고 달달하게. 고맙죠. 아이고 참, 이게 나보다 누나 맞나?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마이클 패스벤더의 뭐가 꼬리를 무는 분위기 아니야. 시간 때문에 넘어가면. 아니 이제 영화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이거지. 다음 네네 영화는. 그렇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의 그 최신 국내 개봉작 네. 그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네.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저기 상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저기 목요일 날 저기 어디야?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건 나중에 편집해서 삼- 안드로이드로 아. 넣었죠. 코엑스 네. 코엑스 메가박스에 가서 봤는데요. 네. 야, 그 좌석 줄이 4줄밖에 없어. 그 상영관니? 상영관이 아. 4줄밖에 없고 비디오방이네요. 옆으로 한 줄에 한 10개 좌석 정도 해서 4줄 있는데 나 혼자 봤네. 아. 아무튼 그렇고.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그 뭐죠? 죄송합니다만 네이버 앤스토어에서 아, 거기 있구나. 금액 지불하고 다운받았죠. 아, 네. 있었구나. 네. 꼼짝거리기 싫어서 날도 덥고. 아, 극장이 더 시원한데 요즘.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안 네. 보실 거고 안 보셨을 네. 거기 때문에 네. 줄거리 뭐 얘기하죠. 네, 뭐 저도 뭐 지금 막상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영국 촌동네에서 무정부 상태의 조직,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막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 깡패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서 복잡복잡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우두머리가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의 아버지고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는 아들이 있는데 마이클 패스벤더는 자기 아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길 바라요. 이 조직 내에서. 근데 마이클 패스벤더의 아버지는 이제 야 우리 가문 우리 혈통 얘도 그렇게 훌륭한 좀도둑 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부추기면서 그 조직을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아버지랑 뭐 생기는 그런 갈등 그런 게 영화의 주된 스토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참 나오나요? 그 저기를 안 했어요. 헝거 별점 안 했나요? 저희 독특하게 별점 너무 많이 하니까 달점 가죠. 달점? 네, 그래서 달 몇 개? 달 한 개면 만점, 반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별점 할까요? 별점 가죠. 별점. 헝거. 헝거. 촬영했을 때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가지고 3개 이하로는 줄 수가 없네요. 3개 세개 반. 3개 반. 네. 오, 좀 후하게 주셨네요. 네, 세개 반. 네. 한 줄 평. 한 줄 평. 아, 감량무비의 신기원? 감량부비의 신기원. 네. 저도 별점 3개 네. 줬고요. 줬단 얘기는 그 왓챠에다가 줬단 얘기입니다. 왓챠에. 그리고 한 줄 평은 더럽다. 아유 더럽게 더럽죠 그거 가지고. 더럽다. 네. 똥칠갑이 아닌 지국주의가. 네. 아,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다음번에 준비해 올게요. 그리고 아, 이거는 내 영화관에서 나서면서 바로 그 영화관에서 그 왓챠에다 매긴 거예요. 그럼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한정적으로. 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그 요즘에 영화관들이 첨단 시설을 구비하면서 막 3D, 4D 나오는데 뭐 요즘 향기가 나고 막 좌석이 흔들리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는 그런 상황을 절대 따를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똥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약한 사람들은 네. 못 들어가겠죠, 대부분에. 네. 그리고 일부의 비위가 강한 사람들 그거를 맡으면서 더 영화에 몰입할 수도. 네네 그렇습니다. 완전 매니악하게 가는 건가. 네 뭐. 15분 정도 남았네요. 그럼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별점. 별점 요거 3개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3개인가요? 변별력이 없네. 네. 계속 3개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저는 소신 있게. 네. 마이클 패스밴드 나왔어도 네. 2개 반. 2개 반. 해리 누나는 몇 개 주셨는데요? 혜리 누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안 봤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한번 볼게요. 아, 네. 이거 전문가 평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 이게 네. 그 전문가 평점이 없었어. 아, 그 양반 날 안 봤네. 이게 저기 맨 사람들 평점만 있고 네. 일반인 평점만 있고 6점이 나왔네. 넘어가죠 그럼. 오, 5개나 박평식이 2개 반 줬어. 나랑 똑같아. 박평식 거에는 무조건 하나 더 해야 된다며 별 하나. 그럼 3개 반이죠. 아니, 나는 박평식 기준으로 4개 좋습니다. 4개 만점인 걸로. 듀나도 그렇게 4개 만점. 음. 박평식 씨의 그 한 줄 평은 늪에서 늪으로예요. 아, 역시. 이게 뭐 그렇고
저기 김혜리 누나는 네. 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제일 잘 주신 분이 박꽃님이 7점. 네. 괴팍하고 거친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맞서려다 네. 자신보다는 조금 더 영문해지기를 바라는 한 가장이 자식 세대에게 보내는 투박하지만 애정어린 메시지. 이용철님은 또 7개. 네. 5개 만점이라고 치면은 3개 반이죠. 영어로 써놔서 못 읽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죠. 박평식은 5개. 5개는 2.5다. 네. 배선 으로 뭐 이렇게 그 김혜리 씨 거는 없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영화 끝나고 나서 하고. 네, 지금 빨리 만들어야겠어 한 줄 평. 네. 그다음에 그 영화에서 그 좋았던 장면. 네. 좋았던 장면 뭐가 있어요? 그 처음에 영화 도입부에 토끼가 막 뛰어가고 네. 토끼를 차로 쫓아가잖아요. 네. 그 장면 자체가 영화를 강하게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고 어떤 거 보면 시작하자마자 떡신으로 시작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싹 하면서 바로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예, 첫 씬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마이클 패스벤더가 자기 아들한테 왜 차 운전을 시켰나라는 게 이제 납득이 가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면서 일반적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 첫 장면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토끼를 깔아뭉개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재미로 하잖아요. 네, 토끼 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재미있게 막 즐기면서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하는 그 장면이 좀 그랬습니다. 나빴던 장면. 나빴던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빴던 장면이라. 저는 좋았던 장면은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나빴던 장면 정확하게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트레일러로 그 와이프랑 마이클 패스벤더랑 아들이랑 셋이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와이프는 나가고 차를 네가 끓이네 내가 끓이나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살짝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저항하는 말썽쟁이 아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불편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건 개인적인 건데 그 퇴학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들이 학교에서. 네. 마이클 패스벤더랑 와이프가 그 초등학교에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근데 그때 엄마의 반응이 나는 좀 별로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하셨죠? 엄마가 울지 않았나요? 울면서 남편도 때리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이럴 수는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를 퇴학시키는 이유는 이제 얘가 이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결석도 잦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머니로부터 그 학교는 그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다른 어머니 학부모들로부터 뭐 너무 이제 큰 항의가 들어와서 교정하다 안 돼서 통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주지사네 집을 털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크지 않았을까? 그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반응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영화에서 그 대화에서 나오는 거는 애가 너무 말썽꾸러기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다른 학교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엄마가 폭탄 돌리는 거죠. 엄마가 이제 그럴 수는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되게 억울해해요.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지. 내 새끼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애가 뭐 맨날 결석하고 이런 것을 부모 입장에서 못하게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소홀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좀 뭐 제 부모 입장이 아니라 그런가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아들내미 딸내미를 학교 앞에 내려줬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학교를 안 왔다라는 그 듣고서 아들내미 딸내미를 찾아서 막 차를 운전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 학교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안 왔다 뭐 이렇게 알고 나서 그때 그 와이프가 또 되게 마이클 패스벤더 막 때리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오로지 마이클 패스벤더의 잘못일까? 그러니까요. 그 여자 왜 이렇게 그 부인한테 우리가 적대적이죠? 이거 참 이게 배우가 좀 안 이뻤나요? 상당한 미모신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우리가 여성 패널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여성 패널 오기로 했던 분이 일이 있어서 그 못 오시면서 그 장문의 영화 평을 주셨어요. A4 한 반장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걸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그 의정부 도덕녀라는 분이 도덕? 계세요. 네, 도덕. 도덕녀. 도덕성 아주 도덕? 그렇죠.
그럼 더덕이겠어? 의정부 더덕녀가 더 괜찮다. 왠지 느낌이 좀 뽕스럽고. 어우, 뽕 명화죠. 명화죠. 아무튼 뭐 한번 가죠. 뭐 심영래 특집 이런 거랑 같이 한번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별점을 의정부 도덕녀는 네. 별점 4.5를 주시면서 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뿐이다. 크크. 아유, 그럼 배제하죠.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저분 신의 20일에 보내야 될 걸 일로 보내셨네. 이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그 마이클 패스밴드 외모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네네. 요거 다음 주에 하죠. 요거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요거 한번 좀 가져 한번 더 보고 올게요. 지난주 AS 시간이 한 15분 있으니까. 네. 지난주 AS 시간이 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요. 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모든 영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든가 그 디테일을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건 거의 없다고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건 어느 그 영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마을에서 일어난 범죄 60%는 한 가족이 다 저지른 거더라라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흥미를 느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쭉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주제의식이라든지. 주제에 담겨 있겠죠.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그거 보면 영어 원제로 보면 trespass against us인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무단침입 뭐 요 정도 되는 내용 같은데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그 조직 그리고 아버지 거기에 일원이었지만 그 아들내미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슬슬슬 하는 그냥 그 조직 내용을 그냥 관조하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감독이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영화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보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침범하잖아요. 네. 아빠는 그렇게 살기 싫어하잖아. 네네. 근데 어릴 때부터 학교도 안 보내고 해서 아빠 문맹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도둑질 시키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침범합니다. 아버지의 네. 사적 영역을.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아들을 학교 보내고 넌 이렇게 살지 마라. 네. 하고 어린 아들을 네. 침범해요. 그 아들은 네. 사실 할아버지가 더 좋아. 네. 할아버지처럼 사는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이상하게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 말하는 그 막 진화론은 뻥이다 뭐 해가 이런 것까지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고 그렇게 살고 학교 가기 싫고 할아버지랑 축제 가고 싶고 막 하는데 아빠가 학교 가게 하죠. 아빠는 또 아들을 침범하고. 네. 그 나도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나 학교 못 가게 했었으면 저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침범한다. 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침범하고 아버지는 네. 아들을 침범하고.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였다. 네. 하는 게 감독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아버지를 살해해. 아 그래? 아버지 금발 봤어? 뭐 이런 거 아니라? 아버지 선 넘어왔네. 한 줄 평 빨리 하시죠. 1분 남았습니다. 1분. 이걸 또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한 줄 평 뭐로 하지? 아씨. 이거 하죠. 화두를 던지죠. 마이클 패스밴더 다리 짤 때. 이게 별로예요? 이 영화의 한 줄 평이야? 그럼 마이클 패스밴드 짧은 다리를 계속 부각시켰나 영화 내내? 그건 모르겠는데 안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보고서 나한테 남아 있는 게 그거라면 이런 영화평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돼서 이게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을 더 잡아야겠는데. 네, 시간을 더 잡던가. 아니면 영화를 하나만 하든가. 네. 아무튼 이번 아말감 2회 여기서 마치고요. 네. 도토상 인사하시죠. 네, 뭐 저희 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패널을 하나를 더 안 친다니까 걱정스럽긴 한데 뭐 아무튼 지켜봅시다. 네, 그러면 다음 3회 때 오늘 못다한 얘기랑 또 새로운 영화 혹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리 짧습니다. 다리 짧아. Just another
to